완용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4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현재 제법 눌림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오전 영상에서 미국 시장 말씀을 항상 드리는 이유가 간밤에 미국 시장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없고 한 부분, 그리고 어, 미국 시장의 어떤 지수의 결과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에 대한 이 상황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일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올해 최저치를 보이면서 고용 쪽에서는 역시 견조함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2월 ISM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조금 둔화됐고 컨센보다도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 IHS 마켓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개선세를 좀 보이면서 혼조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급락이 또 한번 나온 상태였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버텨주기를 좀 바랐는데 결국 지금 다시 또 내려온 상황입니다.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은 어제 협상 자체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죠.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 어, 이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좀 더 많이 줄 것이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런 소식과 함께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지금 조금 더 생긴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월 의장 어제 상원에서 증언이 또 있었는데, 어제와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얘기들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일시적 공급망 훼손에 따른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작년 1년 동안 내내 얘기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잘못 진단이 됐던 것 같다, 조금 더 일찍 움직였어야 됐던 게 맞았던 것 같다 라고 일단은 실수를 인정하는 정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 이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어,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더 높아진 상태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좀 있었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노이즈는 당분간 뭐 계속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일단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지금 많이 밀리게 됐던 부분, 이렇게 많이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오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 선물도 어제 미국 시장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또 지금 어제 하락분만큼 지금 선물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자포리자 지역에서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화재가 지금 나고 있는 상태다. 아마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체르노빌의 한 10배 정도의 어,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시장 우리 오늘 조금 양호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더 지금 밀리고 있는, 제가 오늘 저희 방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는 한 2730포인트 장중 이탈은 당연히 가능할 텐데, 이탈 이후에 반등될 때의 모습을 좀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이 돌발 악재가 또 한번 나오면서 더 이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바닥을 잡기 위한 시도는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요. 현재 환율이 지금 1210원대를 넘어서서 1212원대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8천억 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밑에서 지금 받쳐주는 수급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닥 잡기 시도는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반등이 나올 만하면 다시 밀리고, 반등이 나올 만하면 밀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닥 잡기 시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오전 이렇게 밀리고 나서, 오전 저점 형성하고 나서 반등 가능성은 일단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제가 어제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좀 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장중 이탈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로 올려주고 마감을 시켜준다면 양봉이든 음봉이든 큰 문제 없이 그나마 이후 충격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돌발악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려버렸잖아요. 오늘 아마 2730포인트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아랫꼬리를 그나마 이제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랫꼬리를 최대한 좀 달아서 한 2720포인트 전후 정도 자리까지라도 일단 올려주고 마감을 한다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기댈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 정도는 조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만들었다고 표현도 지금 못할 정도의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 상황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그래도 우리 시장 최근 글로벌 시장에 비한다면 그래도 조금 못한 편은 아니에요. 못한 편은 아닌데 조금 더 올라와서 요게 조금 조정을 좀 맞았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아쉽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시장 안정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바닥 잡기가 시도 중이나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환율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바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 오늘 저점 찍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고, 그 부분이 어디서 찍히고 찍힌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오는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일단 이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아무래도 또다시 우크라이나 노이즈는 당분간 계속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 그 차원에서 비료, 농업, 그다음 원자력 발전, 사료 뭐 이런 섹터들 지금 움직임이 좀 좋은 상태고요. 아침에 이제 철강 쪽이라든지 이쪽도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지금 윗꼬리 달고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오늘 그 급등이 나오고 있는 HMM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 제법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JYP 엔터, ABL 바이오, 에코프로, 루트로닉, 셀트리온 헬스케어, 심텍 이런 정도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네오크레마, 펄어비스, LNF, 아프리카 TV, 경남스틸, 보성파워텍, LX세미콘, 한국선제,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바닥 잡기 시도가 나오면서 이 하락폭을 조금 둔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락 각도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화재가 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이 소방관들이 지금 진입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폭격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라도 일단 그 정리가 좀 되면서 화재 진압이 된다라는 소식이라도 좀 들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의 반등 정도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위험도가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또 조금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큰 문제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부분 정도는 해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좀 뭐 이건 푸틴의 마음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푸틴이 지금 일단 칼을 뽑은 상태에서 무라도 잘라야 되는 상태인데 점점 조금
조급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손을 내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잖아요. 중국이 손을 내밀게 되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퇴출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또 압박을 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미중 전쟁으로까지 또 무역 전쟁, 경제 전쟁으로 또 확산될 수 있는 여부도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요 부분은 아직은 이제 조금 먼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쪽으로 또 만약에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푸틴이 경제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약 시진핑이 도와주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에 푸틴은 이번 전쟁의 명분을 모두 다 잃어버렸죠. 돈바스 지역 쪽에 뭐 대량 학살, 그것도 사실은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닐 가능성이 높기는 하잖아요. 대신 거기가 친러 성향의 지역이었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기분 나쁘고 뭐 열받고 하는 상황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민간인 학살 정도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명분은 모든 명분을 지금 다 잃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를 지금 지지하는 상황이 나오는 아마 국가들 다 지금 제재가 걸릴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뭐 벨라루스 지금 같이 걸렸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후 흐름에서 일단 뭐 오전 말씀은 요 정도 드리고 마칠 텐데, 오늘 일단 화재 진압 소식이 좀 들리면서 다시 반등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빨리 전쟁이 좀 끝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